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자 풀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바로 전에 확인학습을 푸셨죠? 그렇다면요, 확인학습에서 문제되는 가장 큰 요인, 그것은 배정한자 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렇다면요, 배정한자 풀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논리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첫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글자는요, 여러분들이 부수 공부를 하셨다면 뼈 앙상할 알 또는 죽을사 변이라는 글자를 알게 될 거고요. 이것은 창과라는 글자가 두 개 겹쳐 있죠. 원래 이것은 뭐 깎을 잔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것만도 음가가 잔이라고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뼈가 앙상하도록 창으로 찌르고 또 깎아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잔인할 잔이라고도 하고요. 또 뼈를 칼이나 또는 창으로 계속 발라내다 보면 그 밑에 피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아니면 뼈가 남아있다 해서 이것을 남을 잔 또는 잔인할 잔, 또 잔인한 것은 누구를 해치는 일이다 해서 해할 잔 또는 해칠 잔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잔금하면 남아있는 돈일 거고요. 잔인하다 하면 좀 잔인할 잔자로 쓰이겠죠. 동족상잔하면 같은 민족끼리 서로 해친다 할 때는 이것이 당연히 해치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이처럼요. 한자가 가진 원 배정한자 풀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충분하게도 그만한 이유와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짐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배정한자 풀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이자 조립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일 겁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맨 합쳐지면서 이야기가 됐고 원자의 형태가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약간은 바뀐 모양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무엇을 섞이다 할 때 복잡하다 또는 어떻게 쓰일 때 잡지 또는 잡념, 번잡 이럴 때 쓰는 글자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원자는 이처럼 이 위에 마칠졸자 위에 있는 요 모양이 바로 오드이라는 글자가 변형이 됐다는 거죠. 원자는 오드이 옆에 모을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모을집은요. 나무 위에 새들이 모여 앉아 있다 해서 모을집이라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지만 이것이 오드의 변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옷 중에서 옷 색깔의 다양한 모임이라는 것, 즉 옷 중에서 조각조각 어떠한 것이 색깔이 모여 있다. 이것은 왠지 섞인 거다 해서 섞일 잡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잡념, 잡지, 번잡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원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조각 모양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퀼트 같이 무슨 조각을 맞추어서 그것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처럼요. 한자가 조립되거나 또는 본래의 의미 선상에 있었을 때의 원 뜻은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장이라는 글자입니다. 창자할 때 쓰는 자인데요. 여러분한테 창자하면은 왠지 낯설 겁니다. 그러나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원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고기 육변 달월이라고 해서 육달월이죠. 그래놓고 이것은 마당장 옆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퍼지다라는 뜻의 퍼질 양자입니다. 또는 햇살이 퍼지다 해서 햇살양이라고도 하고요. 즉 무슨 이야기냐? 이게 자세히 보면 몸 중에서 햇살처럼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실줄이 몸속에 퍼져 있는 것. 그것이 뭐냐? 대장과 소장이라는 데서 이건 창자다 해서 창자장이라는 거죠. 즉 몸 중에서 햇볕이 퍼져나가듯 퍼져 있는 줄기, 그것이 뭐냐? 대장과 소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장, 소장 또는 직장이라는 건 장에 직접 연결이 된 게 직장이겠죠. 여러분 변비는 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요. 어원을 들여다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마당장, 창자장, 왠지 장, 앙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것이 그 옆에 바로 햇살양 또는 퍼지다라는 뜻을 의미를 지닌 양의 음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흑토가 오느냐, 달월이 오느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소위 음이 조금씩 변하지만 대부분 앙차처럼 앙이라는 음과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이것이 결합되면서도 무언가 유지되는 일반적인 어떤 함수 관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한자 접근이 용이하겠죠. 그럼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장하다라는 관념을 형상화시켜서 표현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조각널장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비사죠. 즉 선비는 글 공부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방패같이 나무 조각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글 공부하던 선비가 방패를 무조건 들고 나가는 모습이 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어떠한 나무 조각, 소위 말하면 장작 같은 큰 나무 조각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 장작 조각을 들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다. 이것은 참 사람의 몸이 씩씩한 것이다 해서 이것을 씩씩할장 또는 장하다 해서 장할장 이렇게 글자가 음이 됐고 뜻이 유지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장관, 이때 장관은 벼슬아치 장관이 아니고 씩씩하고 그 모습이 볼만큼 아주 장한 볼만한 볼거리라는 뜻이죠. 장담하다, 장렬히 싸우다 죽었다 할 때 장렬 이런 글자는요. 전부 장할장이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또 다른 남자하고 싸울 때 그 아버지 편을 들겠다고 어린아이가 빗자루라도 드는 모습, 이것이 장하다 해서 장할장입니다. 실제로 이 장할장은 선비가 소위 말하면 무술하지 않은 일반적인 선비가 나무조각처럼 무언가 무기거리를 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장한 겁니다. 왜요? 생명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배운 여러분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이 의 때문에 목숨을 머리카락보다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선비입니다. 바로 의에 밝기 때문이죠. 이것이 장한 겁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장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장할장이라는 글자 밑에 오디를 합쳐놨죠. 즉 장수처럼 화려하게 꾸민 의복을 몸으로 둘러싸는 모습이다. 즉 장한 사람이에게 주는 옷으로 그 장한 사람을 꾸며준다 해서 이것을 꾸밀장 또는 수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한마디로 장한 모습으로 옷을 입힌다. 우리가 천하장사한테도 옷을 입혀주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장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옷을 입혀서 꾸며주는 것이다 해서 꾸밀장자입니다. 장식하다, 무장, 포장하다 할 때 우리가 선물 포장한다 할 때 포장도 이때 장은 꾸밀장이라는 글자입니다. 어원을 들여다보니까요. 왠지 장한 사람이 옷을 입은 게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꾸민다 그러면 왠지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닫고 있죠. 명품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미다라는 원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꾸미는 건 마음에 있고 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장수장 밑에 큰 데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장수장이고요. 이건 큰 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장차 장수처럼 큰 인물이 되라고 장려한 데서 장려할 장자입니다. 즉 장수처럼 장차, 이걸 장차장이라고도 하고 장수장이라고도 하지요. 장차 큰 인물이 되라고 모든 사람에게 장려하다 해서 장려할 장, 권장, 장학금, 장려할 때는 전부 이 장려할 장이 쓰이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소위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이구 참 장수 같다, 장차 장군감이 된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장려할 만한 일이다 해서 장려할 장자라는 거죠. 어쨌든 남자는 씩씩하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바로 장수장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각널장이라는 글자, 이것은 소위 말하면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방패를 들고 몸을 법도에 맞게 훈련하는 사람을 장수다 해서 장수장이고,
광패를 들고 몸을 법도에 맞게 장차 훈련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장차 장수가 될 수 있다 해서 장차장, 장수장 이런 글자고요. 이 고기육변달월 이렇게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장례, 장군 할 때 전부 다 이 장수장이 쓰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원을 알면 굳이 그렇게 글자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복잡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장막장이란 글자입니다. 사실 이 장막이라는 자는요.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장막이라는 건 천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긴 장입니다. 즉 천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이 장막이다. 이것이 휘장이다 해서 휘장막 또는 장막막 이런 글자이죠. 휘장이다 또는 일기장이다 장막할 때는 전부 다 이 장막장 또는 휘장막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수건건이 바로 천이라는 것만 알면 천을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 글자를 외우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한자가요 이처럼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베풀장입니다. 여러분 장시성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이 베풀장이죠. 같이 볼까요? 활궁 옆에 긴 장, 즉 활을 잡아 당겨서 시위를 길게 한다는 데서 이것은 당기는 일이다 해서 원래는 당기다라는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당긴 것을 놓으면 멀리까지 가죠. 그래서 이것이 베풀다라는 뜻으로 베풀장으로 쓰였습니다. 긴장하다 이때는 왠지 당기다라는 뜻이지 베풀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 다음 주장하다 이거는 베푸는 일입니다. 확장하다라는 뜻도 대부분 이 장은 베풀장 외에도 당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활을 멀리 나가게 쏘기 위해서 그 활 시위를 길게 잡아 당긴다라는 뜻이니까요. 사실 넓을 홍자도 마찬가지죠. 활궁 옆에 사사로울 사자 붙인 것 활을 자기 팔꿈치 쪽으로 길게 당기면 활 시위의 공간이 넓어진다 해서 넓으롱자입니다. 사실 넓다라는 개념을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글자가 없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무언가 막히다, 막다라는 뜻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언덕부의 음을 가진 그런 글자입니다. 즉 그래서 이것을 좌부변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부방 좌부변입니다. 좌부 즉 좌측에 있을 때는 이것은 전부 다 고을읍이 아닌 언덕부죠. 언덕부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소리음 밑에 열십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언덕처럼 보이지 않게 가려져서 막힌다는 데서 즉 언덕처럼 소리만 들리고 사방팔방을 끝낸다.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글장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면 소리가 사방팔방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글이다 해서 글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즉 소리처럼 사방팔방 보이지 않게 언덕을 쌓아가지고서 가려놓는다. 그래서 이것은 막는다 해서 막을장이란 뜻이죠. 고장난다. 장애가 있다. 그 다음 보장한다. 즉 그 막히는 것을 지켜준다가 바로 보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인생에 보장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은 보장을 돈이 하기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여러분을 보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를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다시 한번 내 뜻을 장수처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다. 한번 같이 볼까요? 높낮이가 낮다 할 때 낮다라는 뜻이에요. 병이 낮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즉 사람인변 옆에 무슨 자입니까? 그렇죠. 밑이라는 밑저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 사람의 어떠한 키가 가장 낮은 밑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낮다, 지위가 낮다 또는 높이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저리, 낮은 이자라는 얘기죠. 최고 낮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저속하다,
낮고 속된 것을 저속하다고 그러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높낮이가 낮든 신분이 낮든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밑저자죠. 성씨씨는요, 바로 뿌리 위에 올라온 그 나무 뿌리가 땅 위로 슬쩍 올라온 모양과 그 땅 속으로 뻗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한이를 놓고 이것은 그 땅 뿌리 밑에 있는 것이니까 밑이다 해서 밑저고요. 그래 놓고 사람이 가장 밑에 있으면 지위가 낮다 해서 낮을 저라는 글자가 됐다는 거죠. 어원을 둘러보면 글자는 이야기로만 다가옵니다. 굳이 부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야말로 밑저라는 글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뭐가 밑집니까? 그런 밑지다라는 뜻이 아니죠.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니까 집이고요. 이것은 밑이죠. 즉, 집 중에서 어떠한 집의 가장 낮은 바닥이라는 데서 이것은 가장 밑이다 해서 밑저라는 글자로 쓰입니다. 저의가 뭐냐? 네 밑바탕에 깔린 뜻이 뭐냐라는 뜻이죠. 해저, 바다의 가장 낮은 부분, 밑저. 그 다음 철저히 하다 할 때는 마지막 밑에 부분까지 다 살펴보는 것이 철저입니다. 이처럼 어원을 들여다보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도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하나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건 만나서 우두머리처럼 무언가 만나서 치고받는다. 치고받는 데서 이것은 적이다 해서 대적할 적 또는 상대방의 적이다 해서 적적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언가 우두머리를 쳐서 맞서 싸운다. 하나의 적을 만나서 싸운다라는 뜻도 있죠. 적수, 대적하다, 적진 할 때는 전부 다 이 대적할 적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어원 중에서 한 부분만 이해하면 그래도 좀 글자를 외우는데 수월해지죠. 여러분이 부스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무언가 아까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적 또는 우두머리 또는 이런 뜻이 있었던 글자와 또 다른 글자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우두머리다 또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참으로 적합한 일이다 해서 맞을 적자입니다. 여기서 맞다는 누가 때려서 맞는 게 아니고 정답에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의 똑바른 목표를 향해 쉬엄쉬엄 간다는 데서 이걸 갈적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올바른 일이다 해서 맞을 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격하다 또 적당하다 또는 적재적소 할 때 적소 아주 합당한 곳이란 뜻이죠. 이럴 때 쓰는 이 적은 바로 무슨 이야기냐? 무언가 맞는다, 아주 옳은 일에 맞다라는 뜻 또는 가다라는 뜻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원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음은 하나지만 뜻이 두세 개인 경우도 이처럼 연상선상에서 무언가 이해되는 선상에서 뜻이 확장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 듯 싶은데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바로 쌓을 적이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쌓는다는 개념을 완성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벼화는 곡식이죠. 즉 곡물을 힘써 모은다는 데서 이건 쌓는 일이다, 축적하는 일이다 해서 쌓을 적입니다. 이게 꾸짖을책 또는 조를책이란 뜻이 있어요. 조르다 이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 벼이삭 또는 곡물을 쌓도록 또는 모으도록 조르다. 사실 이 곡식을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겨울을 대비하는 일은 이 곡식을 모으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쌓는다라는 뜻으로 쌓다 또는 축적하다라는 뜻으로 쌓을 적이란 뜻이 됐습니다. 적극적이다, 누적되다, 정립하다라고 할 때는 이 쌓을 적이라는 글자가 쓰이겠죠. 어원을 아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